많이 사에키 씨는 뭐라고 할까 하고 오시마는 말을 하려다 말고 보기 드물게 말을 더듬으면서 적당한 말을 찾는다.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거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특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헛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전병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회화 작가분들을 굉장히 많이 모시고 있죠. 최근에. 그러네요. 네. 리액션이. 그러네요. 놀랍네요. 우리 오늘 배우리 이름 알아. 우리 울도사가 오늘 안 나왔잖아요. 네. 뭐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송. 아니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안 없어요. 해요. 전에 한번 처음 한번 그런 한 거 번 그렇게 했고. 저기 바른도사님이 안 나왔을 때 한번 했는데 곧 돌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울도사가 빠졌는지 뭐 했는지 그런 거. 아무튼 울도사님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어제 저거 스탠딩 토론에 나왔어요? 저 우리도 서서 할까요? 아무래도 서서 하면 좀 긴장감이 좀 더 글쎄. 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일단 궁금한 게 왜 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서 한다는.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교양돼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다이나믹해지는 네. 부분도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전혀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고. 아무튼 요즘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 일상이다. 박근혜 업적 중에 하나죠. 근데 좀 우리도 진행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 그런 토론회 같은 경우는 진행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5번 분이 하셨죠. 그러니까 실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중간중간 정리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골고루 이렇게 KBS잖아요. KBS. 토론회인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냥 시간을 재는 거 빼고는 진행자가 한 게 별로 없는 거. 몇 분 해야 된다, 몇 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빼고는 약간 좀 자, 독특했습니다. 게스트 모셨는데 아니 대통령한테만 혹시 관심이 많아서. TV 있으세요? 아니, 집? TV가 없고 아. 또 어제 그 토론 못 봐가지고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 봤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막 해요. 이렇게. 이렇게 남 배려 없이. 그럼 지금 현재 어디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집이 수원인데요. 지금 수업 그 집 근처에 잠깐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양주에서 그 레지던시를 했고, 근데 이번 이제 5월 달부터 청주 미술 참작 스튜디오에 가서 좀 1년 동안 장기 입주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한 3개월 정도가 이렇게 붕 떠가지고 집 근처에 임시로 잠시 얻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하고 할까요? 아니 갑자기 소개 안 하고 어디 사시냐고. 네네. 저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하신 거 왜 같이 그런 막- 거 막 시키고 그래요? 아니 뭐 준비하신 거 같이 노트북도 막 입고 하길래 네. 뭐가 쭉 나올 줄 알았더니 회화를 하시는군요.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예전에 썼던 것들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부터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떤 그 회화라도 이제 재료가 다양하니까 우선 네. 어떤 재료 베이스에 이제 어떤 물감을 사용하시는 기본적인 것부터 네. 질문을 해볼게요. 네, 뭐 가장 기본적으로 유화 물감을 쓰고 있고요. 캔버스의 유화라는 정통적인 매체를 쓰고 있고 또 구상회화를 하고 있어요. 네.
구상이라는 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대책 형상이 실력이 있는. 있다는. 캔버스 말고 종이 많이 쓰시는 것 같던데. 아, 아닌가요? 네. 종이 작업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네.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 종이 매체로 네. 옮겨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좀 그림을 좀 바꿔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매번 캔버스에다가 밑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캔버스라는 그게 가지고 있는 어떤 아우라가 있잖아요. 네. 뭔가 좀 경직되게 하고 좀 그래서 그런 걸 좀 타파하고자 이제 종이에다가 좀 편하게 그려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종이는 하다 말아도 되고 뭐 아. 하다 버려도 되고 뭐 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도 되고 네. 그런 좀 자유로움이 있는데 하긴 캔버스에 하면서 하다 버리긴 좀 그렇죠. 네네. 다시 써야죠. 네, 그래서 좀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화로 연습을 좀 많이 했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캔버스로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로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종이 하는 거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정해지어서 하는 것 같던데. 네네. 네. 그 24에 32cm인데 네. 그게 그냥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유아용 종이에요. 그래서 그 브랜드별로 그 스케치용 그 규격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림 속에 담겨진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 또는 이미지를 구상하시나요? 그림의 내용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네요, 갑자기. 네. 그러면 이미지? 이미지. 그냥 제가 이제 일상에서 이제 수많은 이미지들이 저를 스쳐가잖아요. 뭐 제가 실제로 보는 것도 있고, 뭐 핸드폰 통해서 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크린 안에서도 그런 세계 이미지들이 많이 저를 마주치게 되니까요. 그런 이미지들 가운데서 뭐랄까 좀 끌리는 것들, 자꾸 눈길이 가는 것들, 아니면 뭔가 잔상이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좀 그런 이미지들 많이 수집을 했다가요. 좀 주기적으로 이제 그때 마음에 드는 이미지들을 선택해서 그림으로 옮기고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그 끌리는 이미지라고 하셨는데 네. 그 끌리는 이미지가 좀 공통점이 있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열려 있는지. 글쎄요, 좀 약간 감정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아, 약간 어떤 자기 뭐, 감정이 움직이는. 네, 거죠. 뭐 그게 뭐 연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이유 모를 뭔가 어떤 우울함이나 우울함? 슬픔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감정적인 것들에 좀 많이 자지우지해서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를 많이 네. 그렇게 감정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또 굉장히 감정에 젖어서 이미지 선택하긴 하는데 네. 그릴 땐 좀 최대한 좀 안 드러나게 그런 감정들이 너무 절제하려고. 네네 네. 그렇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극적인 그런 장면들은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키면서 네. 굉장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배경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그 안에 어떤 뭐 동물이 되던 식물이 되던 네. 어떤 뭐 오브제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라든가 사람이 되던 뭔가 좀 쓸쓸함, 고요함 막 그런 느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오브제나 어떤 타인을 보고서 배경 속에 있는 타인을 보고서 나를 그 안에 이렇게 대입시킨다고 할까? 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네. 네. 뭐 저를 투영시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외롭나요? 누구나 외롭죠. 네, 뭐 그쵸. 누구나라고는 얘기하지 말아줘. 하긴 하루에 1초 외로우신 분도 계시니까. 아, 아니 근데 작년 겨울쯤인가 제가 페이스북에서 네. 야구 선수가 그려져 있는 네. 그림을 보면서 수다도 사장님이 얘기한 걸 더 극적으로 더 느꼈거든요. 네. 그 야구장에 야구 선수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네. 영화의 한 장면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마 그 야구 중계를 보다가 제가 그렸던 것 같아요. 네. 예. 야구장이면 원래 사람도 많고 선수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네. 그 구장에 사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선수. 그게 구도상 간중석에서 외야수를 쳐다보는 곳이라 어차피 외야수는 이제 좀 넓은 곳에 혼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도상 이제 혼자 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전 야구보단 축구를 더 좋아하는데 이제 그 장면은 축구 골키퍼를 한번 그려보세요. 혼자 네네. 이렇게. 안 그래도 좀 쓸쓸히. 그런 거 그려보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제가 그리고 또 야구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근데 축구는 뭔가 이렇게 10명에서 11명에서 막 끊임없이 서로 패스도 계속 하고 움직이니까. 움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뭔가 혼자서 볼을 끌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그렇죠. 스포츠인데 이제 야구는 약간 혼자 하는 느낌 있잖아요. 투수들은 계속 혼자 마우스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정확히. 네네. 투수도 계속 마운드에 혼자 이렇게 서 있고 그 그러네요. 경기가 풀리든 안 풀리든 마운드에 계속 서 있는 그런 투수들이나 약간 패전 투수나 뭐 이런 그런 외야수들 이런 혼자 있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뭔가 좀 야구의 이미지들이 좀 매력적이긴 하더라고요. 예. 사실 좀 축구를 좀 그려보고 싶어요. 축구를 그렇게 많이 보는데 축구 그림 하나도 없다는 게 저도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서 왜 요즘 그럼 챔피언스리그 보고 계세요? 그쵸. 예. 어느 팀을 응원하고 계세요? 응원이라기보다는 뭐 한국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있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형도 축구를 좋아하세요? 아니요, 챔피언스리그를 좋아해요. 아니, 저는 해외 축구팀은 특별히 좋아하는 팀은 없고 그냥 손흥민 응원하고요. 지금 제가 좋아하는 팀은 이제 수원 삼성. 수원 삼성 경기를 다 보고 있는데 이제 작년부터 너무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보면서도 이걸 왜 보고 있지 내가 어제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네. 축구도 직접 하세요? 아니, 하지는 않아요. 네, 너무 못해서 조기 축구에서 한번 볼 법한. 그렇죠. 네. 네, 그림을 또 그릴 때 그 스케치를 안 하고 바로 물감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가면서 그려요? 아니면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채색을 하세요? 밑그림을 좀 최대한 그려놓고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밑그림은 또 사진을 촬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가볍게 드로잉을 한 것들을 추려서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건가요? 주로 사진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뭐 작은 거는 그냥 바로 사진 보고 막 그리고 좀 큰 거는 이제 프로젝트로 쏘기도 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일단은 해서 그 작품 중에 버스터미널에서 그 외투 뒤집어 쓰고 있는 남자,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 상대편에 앉아 있던 남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네. 그것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네. 궁금했어요. 저 진짜 사람을 찍었을까? 네네. 막 초상권 막 요즘 막 하긴 사진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잖아요. 사실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점 하나만 찍어도 되고. 그리고 이미 그리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야. 네네. 네. 저 뭐 이렇게 네. 딱히 담게 그리진 않아서 아마 본인도 나랑 비슷하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네. 영화를 옮겨 그리는 것도 네. 있죠. 네, 영화를 네네. 좋아하세요? 많이? 네, 영화 좋아합니다. 네. 뭐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사실 좋아하는 건 액션 영화 제일 좋아하는데요. 좀 외롭지 않네요. 그림하고 굉장히 다른 느낌. 네. 액션 영화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이렇게 주인공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가족을 잃고 되게 비참해지는. 처참하게 짓밟히는 영화 있잖아요. 결국에 외로워져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피해 복수를 2시간 내내 하고 계속 달리는. 네, 다 같이 죽는 그런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리만족 아니에요? 네네네. 나만 쓸쓸할 수 없어. 네. 이러면서. 그래서 조용한 영화는 1년에 한두 편 보는 것 같아요. 네. 한편 중에 그리시는군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림만을 봐도 그 일상 안에서 이제 이미지를 캡처해서 가져와서 이제 구상을 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근데 그림만 봐도 약간 뭔가 느낌이 그 영화 속 장면이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마치 스토리가 있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을 보고도 왠지 이거는 어느 스토리 안에 한 부분이 아닐까 한,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느낌도 있고 영화적인 느낌도 있고. 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근데 그렇게 연상이 되는 그림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그런 거를 또 제 그림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그림 중에 혼자만의 것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에 혼자 검은 차가 이렇게 서 있는 아우디 그 차가 서 있는 차가 있는데, 그 제가 그 작업실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보이는 주차장에 있던 차였거든요. 검은 차였는데 그 차가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차 하나도 없는데 그 넓은 네네. 주차장에. 네, 뭐 다른 차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차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며칠 동안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맨날 보면서 약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샤를 보면서 왠지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어떤 남성의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그냥 네, 왠지 저 검은 차 안에서 뭔가 누군가 되게 울고 있을 것 같다. 가족을 잃은 주인공. 네. 네, 그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남자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좀 그려보게 됐던 작업이었어요. 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이 끌렸을 때 어떤 상황은 항상 뭔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어떤 스토리를 스스로 뭔가 만들어 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냥 본인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때 당시에 뭔가 그런 네. 상상을 했던 것들이 네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네. 일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옮겨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좀 보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좀 이렇게 또 각자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한번 투영시켜도 볼 수 있고 또 각자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회화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우리가 기쁠 때는 아주 신나는 음악을 듣고 오히려 슬플 때 그 슬픔을 없애려고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슬플 때는 그 정서에 어울리는 슬픈 음악을 들었을 때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밝고 좋은 그림들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지만 또 의외로 그런 어떤 뭔가 쓸쓸해 보이고 고요해 보이고 막 약간 슬픔이 젖어 있는 듯한 그림들을 또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좀 팔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뭐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얼마나 팔리는지 잘 몰라서 제가 남들에 비해서 잘 팔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혹 가끔씩 좀 팔리는 네,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특별히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어떻게 뭐 아티스트 피나 뭐 작품 판매 이런 걸로 어떻게 버텼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되게 기적이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는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레이던시도 있었고 이래서 구정병이 많지 않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1년 동안 작업만 할 수 있었던 환경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 네,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적이지 않나. 네. 근데 또 올해도 지금 잠시 그 비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또 레지던시에 또 입주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예. 5월부터 이제 청주 미술 천작 스튜디오에 1년 동안 또 입주하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장소가 바뀌었을 때 네.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들이 다 양주에 있을 때 저번 레지던시 있을 때 풍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풍경들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뭐 수원, 서울 이렇게 있다가 또 양주 약간 외진 곳에서 생활해본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약간 처음에 좀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적응하고 이러고 보니까 또 지금 와서는 또 그 양주의 풍경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그런 풍경들을 좀 그려보고 있어요. 네. 청주라는 도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또 가게 되면 또 제가 보는 것들, 뭐 그리게 되는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도시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양주에 가고 나서는 좀 뭔가 자연적인 풍경들을 많이 그리게 되더라고요. 풀들이 막 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돌, 나무, 물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자연적인 기본적인 요소들을 그리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래서 좀 요즘 생각하는 게 어떤 화가의 실력을 보려면 돌, 풀 이런 거 어떻게 그리는지 잘 그리는지 그런 걸 보면은 좀 그 화가의 실력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지금 회화 작업만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다른 장르 작업들도 관심 있는 게 좀 있으신가요? 뭐 영상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데요. 근데 영상도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림을 그릴 때 아직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림 좀, 안에서?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고 있어요. 아. 네.
뭐 아직 젊으시니까 뭐. 네. 아직 할 게 너무 많죠. 네. 아까도 잠깐 배경 얘기 나왔는데 그 그림에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 그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 네. 붓질로 배경을 면을 만드는데 네. 그 면이 되게 그림에 중요하더라고요. 요소가. 일단 저는 뭐 색상을 많이 변형시키거나 네. 사진에서 뭐 형태나 색을 이렇게 막 아주 막 변형시키거나 반전시키고 이런 그런 장치는 별로 쓰지 않고요. 일단 네. 기본적인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색을 가지고 와서 쓰되 이제 또 제 팔레트 안에서의 어떤 그 체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제 팔레트랑 피터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제가 네. 보기에는 그 원색들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채도가 낮은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뿌연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약간 회색 톤 배경 약간 네. 그런 느낌들이 그런 색감들을 자꾸 그냥 나도 모르게 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약간 말씀하신 뿌옇다는 뭐 그런 그림들은 이제 제 옛날 과거 작업으로 갈수록 더 많아지고요. 이제 최근의 작업들은 더 색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또 작년의 작업들도 이제 그렇게 뿌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네, 그래서 조금씩 뭔가 채도가 조금씩 올라오는. 네, 저도 모르게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제가 요즘도 고민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흰색 물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요즘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게 밝은 명암을 표현할 때 밝은 부분을 뭐 물감의 농도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색으로 표현해야 색을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흰색 물감을 섞을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좀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고 이렇게 그림이 약간 좀 뿌얘지는 어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제가 지금 반응하고 있어서 네, 그런 거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그린 그림들은 조금 또 기존의 작업들보다는 색이 좀 더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네. 더 선명한. 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유화라는 느낌보다는 네. 유화를 사용한 수채화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오일을 되게 많이 사용해서 약간 묽게 굉장히 네. 사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유화는 또 덧칠해서 뭔가 그 무게감을 주는 네. 또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가볍게 사용하시는 원래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물론 옛날에도 이렇게 물감을 아주 두텁게 무겁게 쓰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뭔가 계속 말려가면서 계속 물감을 한 층 한 층 쌓으면 올리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 대학원 때까지. 근데 이제 제가 대학원에 와서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지겹고 재미가 없고 또 보는 사람들도 이제 뭐 반응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대학원에서.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부터 좀 그림을 이렇게는 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겠다 해서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좀 바꿨던 시도를. 거죠. 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종이 작업, 종이들 사가지고 좀 많이 그려보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업 시간이 확 줄었고요. 예전에는 그림 하나 그렸는데 뭐 1-2주 걸렸다고 하면 뭐 지금 거의 하루 안에 그려요. 사이즈 상관없이. 그러면서 이제 물감을 묽게 썼던 이유는 물감이 묽고 이제 마르지 않으면 그 위에 묘사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물감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긁혀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묘사 같은 거에 내가 너무 집착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묘사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환경을 바꿨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작업처럼 하게 그럼 됐어요. 물감에 테라핀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는. 네, 저는 이제 테라핀은 좀 빨리 말라서요. 네. 이제 뽀삐 오일을 많이 네. 쓰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안 마른 물감 오일을 쓰면서 이제 그 위에서 약간 미끄러지듯이 그림을 그리고 대신에 이제 많이 올릴 수는 없죠 그 위에. 네. 그렇죠. 묘사도 안 네, 되고 그래서 잘. 굉장히 두꺼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옅은.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화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뭐 취향의 문제겠는데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좀 두껍게 해보려고 해도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네. 그 이렇게 캔버스 표면에 물감을 발랐는데 물감 위로 캔버스 표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렇게
쫙 이렇게 네. 완전 얹어진 느낌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걸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네. 막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긁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오히려 조금 약간 그 그림이 부담감이 좀 덜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무거운 작업을 봤을 때는 네. 약간 좀 그냥 시각적으로 좀 그 무거움이 나한테도 느껴지는 부분도 때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가벼운 느낌이 또 없는 것들이 그런 붓터치들이 살아 있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얇지만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또 굉장히 회화적인 그런 느낌을 그냥 연출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또 그 작업 활동 외에 네. 또 뭐 개인적으로 뭐 또 뭐 하시는 거 뭐 없으세요?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뭐 연애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뭐 축구를 보고 그것도 혼자 하는 거죠. 영화도 보고. 네. 누군가랑 같이 보나요? 네. 아니요. 그런 건 혼자 보고요. 뭐 가끔 전시 보러 가고 뭐 이제 뭐 이런저런 오픈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뭐 근데 가끔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게임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직 전시들이 많은데 그림을 못 그려서 게임기를 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인생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쭉 잡혀 있나 봐요. 아, 네, 뭐, 네. 아, 인기 작가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전시가 지금 올해 잡힌 게 몇 개 정도 돼요? 뭐, 네, 뭐 개인전 하나랑 아, 그래요? 뭐 지금 남은 건 단체전 2개 정도 있어요. 네. 개인전은 언제? 개인전은 이제 10월에 그 방배동에 있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네. 개인전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당장 5월달에 갤러리 기체에서 니앙스라는 제목으로 회화 단체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청주에서 보고전 있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잡힌 거는 8월에 이제 신한 갤러리에서 전시하고요. 네, 바쁘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룹전 하나 네네, 바로 하셨잖아요. 전에도 네. 그룹전을 하나 했어요. 휴에서 하셨나요? 휴에서 한 거는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방금 전에 한 거는 이제 신생공간인데 가변 크기라는 신생공간에서 전시를 했었고, 네, 그게 어제 끝났어요. 네, 엊그제 끝났구나. 네. 그 네. 좋아하는 작가나 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예술가? 롤모델이든 네. 예술가 좀 제가 좀 흥미로워하는 페인터는 이제 그 비레름 사스날이라든지 엘리자베스 페이튼 뭐 그런 작가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약간 고전으로 가면 뭐 모란디라던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작가 색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작가. 연하시구나. 네. 아니 엘자베스 페이튼 말씀 아까 하니까 그 네. 외국인 노동자 네. 봤을 네. 때 그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 그림이 특히 좀 네. 더 인물하고 이래서 네. 외국인이고 네네 심지어 서양인이고 더군다나 네. 잘생겼고 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네네 그 생각이 들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체적인 그림 느낌은 또 그 피터 도이그에서 오는 그런 적막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사실. 네. 근데 그 네이버 헬로 아티스트 제가 동영상 봤는데 네네. 댓글들을 한번 쫙 봤어요. 네. 한국의 호퍼라고. 아 그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네. 약간 호퍼도 색감도 그렇고 네. 그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림을 거의 진짜 재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재밌나요? 액션 영화는 아니에요. 뭐 스토리가 굉장히 뭐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굉장히 잔잔하면서 고요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랑스 영화 같은 느낌. 막 그런. 근데 그 이미지 장면들이 굉장히 묘해요. 진짜 그림이 바깥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 예. 호퍼 그림이 좀 약간 도시의 고동 뭐 이렇게, 네. 이렇게 키워드가 간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전병구 작가와 제가 봤을 때 다른 점은 약간 그 호퍼는 굉장히 부르주아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그림이 근데 없어 보여? 전병구 작가는 정말 일상 네. 일반인이 바라본 지하철 안의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터미널. 터미널 막 이런 것들은 더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지하철의 그런 장면을 봤을 때 노동자의 잠들어 있는 네. 노동자를 봤을 때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을 대입시켰다고 네, 그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나요? 궁금해서요. 그 당시는 뭐 대학원 때라 뭐 특별히 음. 아르바이트를 크게 안 했는데 이제 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럼 뭐 TV 포장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공장에서 예, 그런 데 공장도 다녀보고 뭐 이런저런 알바 되게 많이 했어요. 20대 내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뭐 작업실 운영하고 그런 돈으로 작업하고 그랬던 건데 그런 노동했던 경험들이 되게 많아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잘생겨 보이긴 했지만 사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니고 그냥 동남아 쪽 노동자신데 좀 잘생겼다. 근데 잘생겼구나 그 정도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게 한국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3D 네 그런 일이 저도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해봤고 그런 면에서 저 사람이 이런 외지까지 와서 그런 힘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쉬는 날일 텐데 뭐 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 뭐 아니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 평소에는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좀 그런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서 또 마침 또 자고 있길래 찍었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림에 감정을 잘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런 게 많이 느껴졌는데. 네. 그런 이미지를 사실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사진 그 자체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아주 사진을 정말 잘 찍어서 그 사진 자체로 리얼하게 네네. 그 어떤 감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네. 회화라는 매체가 가는 특징이 뭘까요? 특성이 뭘까요? 그 사진과 다른 본인이 그렇게 표현했을 때 네. 장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네. 기본적으로는. 네. 네. 어떤 뭐 모호함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물을 그렸을 때 모호함. 네.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고 물론 그림도 더 사진보다 더 정밀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적당히 뭐랄까 거리를 두고 봤을 때 또 적당히 어떤 낭만적인 어떤 그런 빛을 표현했을 때 그림이 약간 모호해지면서 뭐랄까 고단하기도 하고 뭔가 아름답기도 하고 뭔가 그런 이중적인 지점으로 어떤 가게 되는 회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모호함도 있고 뭔가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현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림도 되게 현실적인 힘들어 보이는 그런 그림을 본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림 안에서는 뭐랄까 좀 약간 다른 어떤 현실을 좀 넘어서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진으로 리얼하게 했을 때는 어떤 다큐처럼 그런 느낌이 됐을 때는 격한 감정을 주지만 어떤 그림이 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그거보다는 더 정적인 감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부분. 네, 뭔가 현실에 살짝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이. 네. 그림 크기가 네. 대형 작업을 그리고 싶은 네. 욕구나 욕망. 그게 없어서 작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네. 갤러리에서 그림 싫어해요. 네, 맞아요. 뭐 갤러리에서 싫어하죠. 네. 사이즈가 작고요. 대학원 생활을 할 때도 뭐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면접을 볼 때도 아니 뭐 심지어 저희 엄마가 봐도 왜 이렇게 작게 좀 크게 그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게 몇 년째 듣다 보면 절대 안 그려야지 이런 오기도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좋아했던 작가들 있잖아요. 뭐 페이튼, 뭐 카린 키림닉, 뭐 예를 들어 모란디 이런 작가들이 다 작아요 그림들이. 진짜 생각 안 해봤는데 좋아하는 작가들을 모아둬 보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또 사이즈를 이렇게 크게 그린 작가들은 아니더라고요. 크기에 대한 욕심이 없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취향도 좀 그런 작은 그림을 좋아하는 그런 제 취향도. 근데 저는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구색 맞추기 위해서 큰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개인전을 위해서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뭔가 강하게 뭔가 좀 힘도 있는 부분. 아무래도 스케일이 크다 보면 좀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골치덩어리거든요. 안 팔리면 골치덩어리죠. 거의 대부분이 좀 많이 힘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개인이 작품을 샀을 때 집에 걸만한 벽도 없을 뿐더러 컬렉터들이 간혹 사기도 하지만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꼭 크게 그려봐야 한다 뭐 이런 거는 네. 예.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20대 때 좀 크게 높게 그려봤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좀 별로여서 네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큰 그림이 그렇게 맞진 않는구나. 그리고 또 그 큰 그림을 좀 하려면 약간 신체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죠. 좀 약간 좀 많이도 하기도 해야 되고 평소 힘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옮기기도 힘들고 막고 짜기도 힘들고 맞아. 클수록 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또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그림을 이제 물감 말기 전에 하루 이틀 만에 그리다 보니까 네. 사실 작업이 크면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이유도 좀 크고요. 그다음에 빨리 봐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또 큰 그림을 오래 그리는 거 제가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한 그림을 되게 오래 그리지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지겹기도 하고 네 그런 그래서 그림을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약간 드로잉 하듯이 뭐 그런 네, 좀 느낌으로 하루 이틀 안에 그리고 또 빨리 다른 걸 그리고 싶어서 음. 그런 욕망들이 있어가지고 그럼 작업량이 엄청 많다는? 그렇지가 작고? 않아요. 너 하루에 하나는 안 넘긴다는. 네, 그리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이제 어떤- 문제는 이제 뭘 그리냐 그런 고민이 선택을. 네, 굉장히 좀 오래 걸려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있다고 하면 한 3, 4일은 고민하고 2, 3일은 그리는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작업량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게 진짜 고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밀도가 있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걸 네. 그려야 될까라는 걸 결정하면서 네. 나오는 네. 밀도. 그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작업 보면은. 네네 이거 선택할 때 네, 약간 선택이. 네 약간 애매하게 마음에 드는데 그리면 네.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중간에 이거다 아, 이랬을 네, 때 네, 네. 그려야 뭔가 네, 만족도가.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뭔가 작업을 의도치 않게 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너무 저한테는 좀 힘들게 느껴져서 그런 거 상관없이 좀 그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방법을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소재나 드라마틱한 장면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지금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렇게 드라마틱한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보다도 더 뭔가 그런 드라마도 더 없고 특별하지도 않고 뭔가 그렇지 않은데 뭔가 계속 그릴 수 있는 무엇 뭐 그런 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소재에 의존하지 않는 구상회화를 좀 그려보고 싶다고. 뭔가 억지로 뭔가 네.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네, 네. 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진짜 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찾으면 좋겠네요. 아직 방법을 잘 못 찾았어요. 네. 제가 그 블로그나 뭐 그런 데서 슬럼프라는 단어를 네.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뭐 슬럼프에 대한 얘기 좀 한번. 뭘 그리고 싶을 게 딱히 없을 때 그땐 그림이 그리고 싶어도 뭔가 좀 그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시간들이 좀 힘들고요. 그게 꽤 오래 갈 때도 있어요. 그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이 있고 또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겪는 것들인데 그림을 그릴 것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싶은 게 명확한데 그렇게 그릴 수 없는 때의 어떤 괴리감. 그러니까 저는 요즘 아까 말씀할 때 뭐 돌, 풀, 나무 이런 거 잘 그리는 화가 진짜 잘 그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그런 걸 그리고 있는데 잘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밝은 부분은 화이트를 써야 할지 농도를 조절해서 남겨둬야 할지 이런 색은 써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썼던 색들 그냥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고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그림을 못 그리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초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도 한 2, 3일간 되게 열심히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어젯밤에 다 그냥 닦아내고 왔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리는 법을 어디 가서 다시 A부터 Z까지 배울 수도 없고 좀 그런 상태예요. 네. 저는 요즘 회화 작품 보는 좀 재미를 갖게 된 게 어떤 측면이냐면은 평면 안에 그걸 집어넣는다라는 것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 과정까지 작업을 하신 분도 어떤 과정이 있었을지 뭐 이렇게 유추하는 것도 재밌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게 3D 뭐 4D 뭐 시간까지 더하고 뭐 이러면은 자기가 굉장히 엄청난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걸 이 평면 안에다가 고스란히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 그걸 펼쳐놓을 것인가. 그걸 압축해서 뭐 보여줄 학교 것인가. 전공 얘기 나오고 해서 안돼. 항상 제가 회화 작가 나오면 질문하는 게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너무 신기해서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그 미술을 해야겠다 맘먹은 동기나 시점 같은 거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아, 네. 예. 그림 그 잘 그렸죠? 아니요, 저 잘 못 그렸어요. 아 진짜? 네. 드래곤볼. 네,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대학이 매체예술과였는데 매체 그 대학에 갔을 때만 해도 뭐 사진에도 관심 있었고 뭐 일러스트나 아니면 뭐 만화 뭐 이런 것들 관심 되게 많았고 그래서 기본적인 되게 정돈적인 회화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학교를 1년 다니고 휴학을 하면서 이런저런 알바이트를 하면서 한 23살 때 겨울 때쯤에 어느 날 내가 회화를 좀 이제 해봐야겠다 제대로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4살 때 복학을 하면서 그때 처음 이제 유화를 다루게 됐고요. 근데 유화를 이제 학교에서도 매체예술과다 보니까 회화 수업이 있긴 있었는데 되게 수업이 좀 많지 않았고 또 1학년 때 회화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유화를 하려고 화방에 가서 유화 물감을 사려고 갔는데 충격이었던 게 화이트 물감이 종류가 다섯 가지가 넘는 거예요. 6가지 화이트 물감이 있는 거죠.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뭘 사릴지 몰라가지고 뭐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요. 그래서 유화를 배우고 싶었는데 좀 복학은 좀 남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뭐 평생교육원인데 가서 유아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좀 뭐 기름이 이런 게 있고 뭐 물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좀 배웠었거든요. 그런 걸 좀 하고 복학을 했죠. 그럼 뭐 중고등학교 때는 네. 뭐 미술 입시에 대한 그런 네, 입시를 했었어요. 입시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뭐 만화나 일러스트나 애니메이션 약간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았고 재밌네요. 네. 유화를 그렇게 시작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평성교육원. 네. 나 저도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유화를 배우고 유화 그림 보면 항상 배우고 싶은 그래서 갈망이 있어요. 그 평생고 가면 그 주부님들을 같이 배우는데 주부님들이 다 아마추어라고 하시지만 10년 아마추어. 네, 10년, 8년 이래요. 작업실도 다 네, 있어요. 네. 전시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네. 되게 프로 아마추어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게다가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네네.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 어떤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보면은 생각보다 의문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전업 작가와 아마추어 작가의 차이가 뭘까?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 그러니까 약간 실제 이제 작업을 하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뭐 그 정도? 사실은 막 10년 이상 막 그렇게 작업을 근데 중요한 거는 10년 그러니까 뭐 5년, 10년 이 정도 했으면 그냥 개인이 활동을 해도 충분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배우러 다닌다.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 이런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소속이 항상 돼야 되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따라 진짜 뭐 제자와 그것 좀 따라서 그 선생님이 딴 데 옮기시면 다 따라서 그걸 옮기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자기 선생님 더 좋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주머니들끼리. 네, 맞아요. 파벌이 있어요. 네, 파벌이 있다고 그래서 되게 그쪽 세계도 또 되게 또 하나의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제가 잘 모르는. 남자 강사 선생님을 더 좋아하세요. 대부분 다 남자 강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평생교육원에서 당황했겠네요. 남자 강사. 네, 그리고 되게 그 선호하는 나이대도 있대요. 네.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 네, 제가 듣기로는 뭐 40대 뭐 약간 좀 젊지만 약간 그런 어느 정도 말은 좀 통하고. 네. 너무 어린 그 선생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안 좋아하고. 그러구나. 아까 그 복학하고 유화를 딱 해야겠다 결심 먹은 계기가 있나요? 갑자기 유화를. 제가 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특별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상황은 기억나는데 집에서 힘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 그려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나요? 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꼭 뭐 네.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 네.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막연한 생각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자꾸 극적인 거를 뭐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그냥 약간 좀 뭐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안 되네. 뭐 이렇게 뭐 학교 생활하고 미대 생활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 밖에서 이제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그런 욕구들이 쌓였나 봐요. 네. 그러면서 뭔가 보통 우리가 회화에 대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회화에 대한 어떤 동경심 다 있잖아요. 보통. 전병구 작가님은 진짜 알바할 때 영감이 떠오르거나 뭐가 실험적인 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이번에 풀 돌 그리기 힘드니까 네. 조경적 알바를 좀 해봐가지고. 그러면 뭔가 좀 그림이 변할 것 같긴 해요. 저 예전에 그 산림원에서 알바한 적 있어요. 안 한 알바가 뭐 네, 그래서 산림원에서 나무 자르고 다니고 뭐.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뭐 거의 보조 나르고 네, 뭐 정리하고. 산림원에서도 농사 짓거든요. 농사 짓고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래서 산림원 일은 되게 힘든데 되게 아름다워요. 봄에 이럴 때.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 때 이렇게 산책하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런 기억들도 있고 이래서 그런 장면들도 좀 이렇게 그려보려고. 지금까지 그러면 알바를 몇 종류를 해보신 거예요? 글쎄요, 한 10종에서 2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그래도 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아니면 가장 힘들었던 알바는 뭐예요? 뭐 가장 그 일하는 데가 아름다웠던 데는 산림원이고요. 그다음에 좀 뭔가 특이했던 데는 그 수원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삼성전자? 이제 그 TV 개발부에서 네. 이제 같이 TV 직원들이랑 같이 TV를 TV를 분해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하거나 뭐 그런 걸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아웃소싱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웃소싱에서 이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와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환경이 제일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조장을 시키더라고요. 조장을 하면 5만 원을 더 받거든요. 그리고 모든 연락이 다 저한테 와서 제가 애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는 그런 포지션인 거예요. 한마디로 작업반장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포지션이 미움받기 좋아요. 왜냐면 다들 일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너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어디로 오래 이런 거 다 제가 하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되게 좀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부담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저희 6명 한 팀이었는데 딱 한 명만 저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머지는 다 되게 저를 배척하고 거의 왕따를 그때 학교에서도 안 당했던 왕따를 그때 당해가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얼마나 다녔어요 거기 한 4, 5개월? 그게 계약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6개월. 그래서 한 달은 딴 데 옮기면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한번 되게 크게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다 일렀어요. 그래서 반을 잘랐어요. 요즘 3명을 자르고 그런 일도 있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네. 악역하는 거는 고통이에요. 네. 그거 아무나 쉬운 거 아니죠. 네. 그러면서 돈도 5만 원 더 받으면서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러면 나 안 하고 싶다. 누가 하라면 또 그건 안 해요. 또 자기들은 진짜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네.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제 주변 친구들은 항상 다 비슷한 고등학교 인문계 나와서 뭐 다 대학을 갔고 어쨌든 간에 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던 친구들이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만났던 친구들은 뭐 다 환경이 너무 틀린 거 일단 대학 간 친구도 별로 없었고 일단 저는 제 주변은 다 그러니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또 저랑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한테 틀린 사람들인 거죠. 일할 때 쉬는 거라든지 주말에 하는 일이라든지 되게 틀리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잘 조화가 안 되고 다 같이 그림 그려야 쉴 때. 네네. 앉아보자. 네네. 그런 알바트 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좀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다른 생각이 되게 많구나. 같은 한국 안에서도 같은 수원 안에서도 뭔가 뭐랄까 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전업 작업만 작가. 몰두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 레이던시가 있기 때문에 네. 아니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아. 네. 우선 월세라든가 이런 네, 부담금이 네. 그래도 네. 그거 빼더라도 네. 개인이 최소한 쓰는 비용들이 생길 거 그 아니에요. 작업을 간혹 하잖아요. 하나씩 아니, 가끔씩. 아 네. 그걸로? 그걸로 음. 돼요? 와 대단한데. 인기 작가네요. 근데 많이 안 써요. 아, 그러니까 안 쓰고 안 버는 거죠. 아. 네. 그거 저랑 좀 비슷하네요. 네, 안 벌고 안 쓰고. 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 몇 년 더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네. 앞으로 더 나아져야죠. 더 이제 작업도 더 네. 풍성해지고 근력을 더 키우고 이제, 그림도 키우십시오. 저기 뭐 트윈픽스라는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네. 그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해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제 세대가 아니지 않나요? 옛날 자꾸 옛날 얘기하지 아, 마세요. 그 드라마 느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작업이요? 작업에서. 예. 그 미국 드라마인가요? 미국 드라마요. 예. 아. 그 데이빗 린치 감독이. 아 뭔지 알겠다. 예. 그거 뭔가 아까 말했던 그 모호한 느낌. 네. 애매모. 예.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어떤 감성을 살살 건드리는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뭔가. 예. 제가 작년에 그 하이트 컬렉션에서 음. 트윈픽스라는 제목의 전시를 했었거든요. 아, 예. 네. 그 트윈픽스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다른 거. 트윈픽스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긴 왜 트윈픽스라고 그 했어요? 기획자분도 그 드라마 아, 그래요? 그런 연상을 해서 예. 기획자분이 아. 타이틀을 네, 아마 그 드라마 좀 관련 있어서 그 타이틀을 이렇게 정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아. 맞을 것 같네요. 자신 없네 갑자기. 아니 네. 트윈픽스가 이제는 너무나 네. 그 그냥 유명한 그 고유명사처럼 돼버렸다 보니까. 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전시 제목이 트윈픽스라서 그냥 뭐지?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개씩 판다는 건가? 그거 너무 재밌어요, 진짜. 텔레비전 드라마. 드라마도 있고 이제 영화도 있고 영화는 제가 좀 기억이 나는. 너무 재밌어요, 그거 진짜. 드라마가 더 만든- 재밌는 거죠? 다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예, 다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요. 아니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한번 봐봐요. 액션인가요? 아 그거 지금 살인 뭐야, 사건. 토렌토 같은 데서 그 검색하면 아마 다운 받을 수 있을 걸요, 다. 네. 시리즈 방송에서 다. 토렌토를 말. 아니야. 불법 아닌가요, 그거? 그거 불법인가요? 토렌토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아, 그렇죠. 음. 불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저작권이 있는 거를 이제 네. 다운 받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음. 그리고 그 네, 그래요. 그만 얘기했구나, 토렌토는. 아까 말씀하다가 막 개인전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 진짜. 예. 개인전이 이제 10월 달이면 네. 준비를 한참 하실 텐데 구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근력 없는 그렇습니다. 사실 제 목표는 그거예요. 그때까지 최대한 그림 많이 그리고 네. 최대한 많은 그림 중에서 고르자. 골라서 네. 또 그런 부담감이 좀 요즘에 슬럼프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갤러리에서 압박 들어오나? 그렇진 않은데요. 전혀 그렇진 않으세요. 아, 근데 저 스스로 그냥 갤러리에 폐를 끼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생각. 그래도 뭐 저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건데 그래도 성과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그다음에 좀 제가 좀 좋은 발전된 그런 그림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네. 사실 자신이 없어요. 자신도 없고 아직 제목도 없고. 그거 뭐 청주 작업실 가서 구상을 네. 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 네네. 안에서 뭐 갇혀 있으니까 섬 네. 같은 곳이니까 열심히 작업을 그 청소서 안에서 죽은 듯이 살라고요. 네. 하면 수행의 네. 시간을 갖고 하다 보면 뭔가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저도 그렇게 막연한 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계획을 치밀하게 한다고 해서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가는 것도 뭐 때로는 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10월에 방배동에 있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근데 뭐 그것만 한다는 거. 픽스되면 또 작가들이 네. 해내잖아요. 중요한 건 네. 기간과 그렇다고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더 훌륭한 작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임박하면 할수록 뭔가 우리는 뭔가를 해내는 어떤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뭐 안 그래요? 저요? 호도사님은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치밀하게 그렇죠. 날짜만 픽스되면은 바로 해내잖아요. 제 전문이죠. 갑자기 일주일 후다. 그럼 바로 해내요. 초월적인 에너지를 모아. 그리고 한 달 쉽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로 네. 최종적으로 본인이 네. 어떤 작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상 같은 게 있나요? 나는 만약에 한 60, 70대 때 어떤 작가로 남고 싶다 뭐. 그런 거창한 계획은 없고요. 그 언젠가는 그 아까 말한 선생님께서 말한 주부님들처럼 네. 아마추어로 돌아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중요한 질문 한다고 내가. 네, 결국은 저도 이렇게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작업에 손을 놓거나 뭐 이럴 생각은 네.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계속 작업은 계속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태도는 반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해야죠. 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갈 기회가 저한테 온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 뭐 사실 특별한 계획은 이렇게 없고요. 그냥 좀 전체 지금 현재 주어진 전시들 잘 소화하는 게 목표고요. 또 좀 하고 싶은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어떤 소재나 뭐 어떤 보이는 것에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물감을 바르는 방식이나 뭐 이런 형식적인 면에서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유한 방식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네. 작업 외에 안 해본 알바 중에 해보고 싶은 알바는 없어요? 와, 이거 한번 이런 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알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해보고 싶은 알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다 했구나. 한 10년 했으면 됐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근데 뭐 알바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작가든 다 투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알바를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만약 하게 되면 가르치는 일 하고 싶어요. 뭐 동사무소를 했던 주부교실을 했던 그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림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가르쳐 주겠으면 가르치기도 하고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이렇게 그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네.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야간도 되게 생각했고 예술에 대한 태도가 되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무슨 태도? 아니 막 다들 막 무겁게 막 뭔가 집어넣고 덩어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계속 덜어내고 결국에는 아마추어 같은 그런 삶을 지향한다는 게 되게 저는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회화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역으로 그렇죠. 네. 맞게 어떻게 보면은 회화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 좋아할 수도 있는. 아니, 저는 거기에 작업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애매모하고. 근데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는 거니까 항상 10월 개인전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더 이상 알바가 없는 세계 네.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마추어의 꿈을 이룰 수도 있죠. 10월에. 바로 아마추어? 바로 아마추어 될 수도 있고. 네. 지금도 아마추어긴 하지만 네. 아니. 완연히. 아니 근데 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뭐 프로는 뭐 작업으로 팔려서 작업으로 생계를 할 수 있다 프로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없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없기도 하고 아마추어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소위 작품도 더 많이 팔고 이러시는 네, 분 그럴 더 수도 많아요. 있고. 지인 네. 통해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기준을 대서 아마추어 프로로 그렇죠.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 아마추어와 프로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제는 쓰기가 너무 애매모호한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어 자체가 요즘 세상에는 전혀 들어맞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프로냐 아마추어냐 이 말이 굉장히 뭔가 그를 구분하는 말로
그 쓰였는데 이미 그 덕후의 세상이 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프로냐 아마냐라는 말로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더군다나 미술 쪽에서는 더 구분하기 힘들 네. 것 같아요. 그런 그렇죠. 어떤 테크닉을 요하거나 이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요하는 곳에서는 좀 구분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미술 안에서는 일부러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잘 그리고 막 이런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고 대신 뭐 좋은 그림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작업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태도도 있는 것 같고. 네. 여러분은 지금 아마추어 방송 공도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뭐 슬슬 좀 마무리를. 네. 예. 공식 질문하세요. 이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공식 질문. 오늘 전병구 작가님에게 조장이란? 권력의 맛. 고자질 3명 고자질. 5만 원 더 받고. 반절을 잘라버리네. 네. 오늘 너무 유쾌하게 저 그림 네. 보고 약간 그림 보고 사람을 좀 예측하면 안 되는데 어느 이런 사람이라겠다는데 어느 반대인 너무 밝고 네 해가지고 너무 기분 좋은 방송이었어요. 네. 오늘. 네. 혹시 뭐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있으시면 한마디. 아, 네. 10월에 개인전 할 때 많이 봐주세요. 마지막 전시가 되실 때. 자, 네. 10월달에 프로의 전시가 열립니다. 네. 팟캐스트에서 그때 네, 막간 홍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홍보해드릴게요. 네. 네. 해드릴게요. 그때 한번 한 10분 정도 와서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작업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화가 전병구 씨랑 함께 안 돼. 그런 멘트는 안 됩니다. 네. 저 프로의 꿈이 없어요. 네. 10월달에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